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불리지만은 정부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운송거부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연대 파업을 하기로 했던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하루 만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복귀했고 철도 노조도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진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7월 초의 약 40%대 가깝게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 분야 운송 거부자 2,500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고 기사들에게 일일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일까지 운송업체를 통해 주소를 확보한 화물기사 455명에게는 명령서를 등기로 보냈고 주소를 확보하지 못한 264명에게는 문자로 명령서를 보내는 등 업무 복귀를 지금 독촉하는 전화를 걸고 있는데 264명 중 185명이 전화를 받았고 그중 175명이 복귀하겠다. 이미 복귀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복귀 의사가 없다고 나온 기사는 1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 중 66%, 전화통화까지 연결된 기사 중 95%가 파업을 풀고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시멘트 화물 기사는 80%가량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이지만은 이제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법에 도전해가지고 나중에 벌금 물고 뭐 징역 갈 만한 사안입니까? 지금 그렇게 급박한 파업이 아니잖아요. 생존 차원의 파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파업 중인 화물 기사들이 오히려 국토부에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명령서 송부가 왜 이렇게 늦느냐,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파업에 참여하긴 하지만은 화물연대 조합원들 속내는 복잡하다는 거죠. 명령서를 받으면은 다음 날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안 하면은 운송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형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끊기고 할부로 내야 하는 화물차 구입 비용도 부담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명령서를 핑계 삼아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는 파업하자고 하지만은 복귀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그 통보서를 딱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법의 힘이 무섭습니다. 22여 개 운송사에서 화물연대 협박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다. 안전보장만 해주면 즉시 복귀하겠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핵심적인 이 물건의 물동량도 점차 회복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84,000톤으로 평시 토요일 출하량의 지난 3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기준으로 평소의 80%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전에는 평시 5 내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업무 개시 명령이 주효하다는 이야기죠. 컨테이너도 이날 기준 반출 입량이 반출 그리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합쳐가지고 평시 대비 63%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화물연대가 운송을 맡는 비율이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인데도 그렇게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 부문 역시 기사들 중 화물연대 가입자가
80%에 달하는데도 출하량이 평시의 80%를 유지를 하고 있다. 시멘트 분야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니까 그 파급 효과가 컨테이너 정유 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민주노총 집행부는 산하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에 5일부터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전면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은 이게 먹혀들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시멘트 정유 운송 분야는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가입자가 80%로 과반수를 넘지만 건설 부문은 그 비율이 6%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레미콘 차량의 11% 정도가 민노총 조합원 차량이지만 이 역시 부산, 울산, 경남에 몰려 있어 전국적으로 타격을 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송방해처럼 건설 현장에서도 민노총의 타설 방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 산하 전국 국토지방청에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타설 방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도 신속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몇 달 뒤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니까 민노총이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화근을 확실하게 끊으려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노조 집행부, 특히 민노총 집행부에 물어야 합니다. 민노총 집행부에 물을 때 꼭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광화문 근방에서 노동자 집회를 열면서 민노총, 그 다음에 한국노총, 여기다가 플러스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요 세 군데가 공동결의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공동결의문 내용은 완전한 반국가 선동입니다. 그 문장이 그리고 그 용어가 완벽하게 북한식입니다. 즉 북한이 이런 공동결의문을 작성하자고 협의 또는 지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보안법에 한 두 군데쯤 걸립니다. 첫째 고무찬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반국가 단체 북한 노동당 정권과 통신을 하고 만났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로 걸립니다. 더구나 민노총이 겁도 없이 이 공동결의문을 민노총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날 잡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반국가 혐의, 국가 반역이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뭐 쉽게 정리하면 국가 반역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반역 혐의를 물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법적 응징을 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일선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령탑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찬스입니다. 여론 언론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겁날 게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